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울릭 김학수입니다. 저는 지금 닛산의 4도어 스포츠카라고 불리는 닛산의 대형 세단 닛산 맥시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는 지난 8세대 동안 다양한 세대를 거치면서 미국 시장의 중시 특화가 된 대형 세단으로서 자리를 잡아왔다는 걸 이제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주행 성능과 함께 이 차량의 경쟁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 이 차량이 실질적인 도로에서 어떠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차량의 간략한 좀 재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닛산 맥시마는 최고 출력 303마력을 내고 있는 이제 V6 3.5L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제 VQ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닛산이 자랑하는 대배기량 V6 엔진의 대표 주자 중 하나입니다. 실제 이 엔진을 가지고 이제 맥시마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차량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 실제로 카우 오브 더 이어 같은 이제 엔진 관련된 시상식에서 정말 꾸준히 많은 인기와 많은 호평을 받아왔던 엔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6단의 기어비를 갖고 있는 엑스트로닉 CVT를 조합을 했고요. 이를 통해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스포츠카인데 전륜 구동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닛산 측의 설명은 전륜 구동으로서 충분히 즐거운 드라이빙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전륜 구동을 탑재하면서 이제 실내 공간의 여유와 이런 안락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륜 구동 레이아웃을 좀 더 좋아하는 입장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닛산 맥시마와 함께 본격적인 주행을 하며 이제 맥시마의 달리기 성능과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돋보이는 건 역시 6기통 가솔린 엔진의 존재감입니다. 사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6기통 가솔린 엔진 찾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몇몇 브랜드들은 다운사이징 터보의 흐름에 발맞춰 터보 엔진을 선보이고 그와 동시에 V6 엔진을 함께 선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도 도도할 정도로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연흡기 V6 엔진을 확보한 브랜드는 닛산 맥시마 이 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트 포지션과 시야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시야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측면과 후방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후면 시야는 조금만 더 넓었으면 어떻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차가 스포츠 쿠페도 아니고 또 이제 4도어 세단이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 포지션과 시트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시트의 쿠션이 조금만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운전자의 몸을 잘 지지해주는 아주 스포티한 느낌으로 구성된 이제 시트와 이제 이런 낮은 포지션 덕분에 드라이빙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드라이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드라이빙 포지션이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점은 맥시마가 품고 있는 4도어 스포츠카라는 컨셉을 아주 잘 반영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행 시작과 함께 가장 돋보이는 건 바로 요 V6 가솔린 엔진입니다. 지금 방금 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첩하고 기민한 사운드와 반응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출력도 준수한 편이에요. 30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초대의 기록으로 돌파하는 아주 훌륭한 가속력을 선사합니다. 물론 요새 워낙 고성능 차가 많이 나와서 6초가 대단하냐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텐데, 좋은 부분은 맞아요. 분명 좋은 출력이고 좋은 가속력을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V6 가솔린 엔진의 매력은 이 고회전에서의 사운드도 한 몫을 합니다. 실제로 RPM이 높아질수록 점점 날렵해지고 강렬해지는 사운드는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충분한 매력을 느끼게 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이 풍절음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풍절음을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맥시마에 적용된 엑스트로닉 맥시마에 적용된 자트코에서 공급한 엑스트로닉 CVT도 굉장히 제 몫을 다합니다. 물론 순간적인 발진 가속이라던가 순간적인 추월 가속 시에는 약간 직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워낙 부드러운 변속과 이제 또 변속 충격 자체가 없는 CVT의 매력을 아주 노골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대신 운전자의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가상 변속 모드, 그러니까 D스텝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RPM 미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실제 그런 수동 변속기 혹은 수동 변속기와 유사한 토크 컨버터 등의 이런 변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이것 또한 또 즐거운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량의 거동은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사실 대형 세단이고 뭐 스포츠 세단이고 이러면 되게 무겁고 좀, 그러니까 차는 민첩하지만 조향에 대한, 그러니까 페달이라던가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요소들이 다소 좀 다루기 무겁거나 좀 부담이 되는 형태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맥시마는 대중 브랜드인 닛산의 성향에 맞춰서 아주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실제로 소재 부분에나 인테리어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이랑 출력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출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조향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경쾌한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조향을 조금만 하더라도 차가 곧바로 이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매력적인 드라이빙을 선사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물론 조금만 더 다듬었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좋은 패키징과 좋은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스키를 타러 강원도에 지방을 간다거나 산길을 달리거나 이럴 때 전혀 불안감 없이 전혀 안정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그런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차를 갖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긴다거나 와인딩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꼭 이 차의 그런 제동력의 한계와 지속성의 한계를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자 예방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닛산 맥시마와 함께 주행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V6 엔진과 CVT의 견실한 조합이 아주 돋보였고요. 물론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공간과 운전자가 느끼는 편안하면서도 아주 경쾌한 드라이빙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좋은 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다만 시장의 트렌드를 확실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맥시마의 등장부터 마지막까지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꼬리표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운사이징과 효율성의 시대에도 분명 자연흡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시장 내에서 동급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굳이 본다면 쉐보레 임팔라가 될 것 같은데 임팔라 대비 부족하다거나 떨어진다거나 라는 느낌 크게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8세대 맥시마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차를 타면 탈수록 시간과 이런 흔적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맥시마와의 주행을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와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울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